그럼 저는 이것이 정말 강력한 상승 사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나이스가 뽑은 상승 사인 첫 번째. 안녕하세요, 지나이스입니다. 여기 칠판 앞에 있으니까 어색해서 생전 안 하던 인사를 다 하고,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그래도 칠판을 좀 쓰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제가 부동산 사이클을 좀 가지고 왔어요. 지금 우리가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여러분? 맞아요. 이 하락장이 얼마나 더 갈 건지, 그쵸? 그리고 언제 다시 상승을 할 건지, 선거 이유가 될 건지, 아니면 이제 하락하기 시작했으니까 아직도 멀었는지, 몇 월 며칠부터 오른다, 그거 아는 사람 대한민국에 이 세상에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락의 사인들이 기본적인 게 있고요. 제가 상승장 하락장을 여러 번 이제 겪으면서 한 20년 가까이 투자를 해보니까 언제라고 콕 집어서 말은 못해도 분명히 그 사인은 있다. 그거를 부동산 사이클과 같이 한번 이번에 좀 짚어보면 어떨까.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한 4가지 정도의 상승 사인, 그것을 여러분이 앞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부동산 사이클은 보통 이렇게 회복기, 상승기, 후퇴기, 하향기, 안 쓰던 말이라 어색하죠, 그쵸? 그냥 요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또 내려간다, 요렇게 아시면 되고, 그럼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짚어볼게요. 바닥을 찍고 서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한 2015년부터 회복기로 들어서지 않았나요? 회복기로 들어서고 정말 상승하기 시작했다 하는 그때가 한 2019년도부터 한 2023년 초까지, 그때까지가 여기 상승기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23년 말부터 지금 이렇게 후퇴기로 내려왔어요. 약간 반등해서 다시 올라가나 싶었는데 다시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후퇴기나 하향기 여기 어디께쯤 있습니다. 바닥일지 아닐지, 이게 여러분이 보실 때 이만큼 갔으니까 무조건 이만큼 가야 되는, 꼭 그거는 아니에요. 여러 가지 사인을 통해서 지난 20년 시장을 봐도 이렇게 내리다 바로 올라간 경우도 있고, 기본적으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기본 그래프를 제가 조금 잘 그리지 못했어요. 이렇게 반듯하게 평균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부동산 상승 사이클은 이 사이클을 이렇게 그리면서 사실은 우상향이라는 거.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10년 전보다 부동산 다 올랐죠? 이 우상향이라는 거, 요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 집, 내가 살아야 되는 내 집 한 채라도 정말 똑똑하게 가지고 있는 게, 내가 시장이 내릴 때는 내가 살 집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언젠가 하향기를 거치고 다시 회복기로 들어가면서 상승을 타기 시작하면 이전보다는 무조건 비싸질 수밖에 없는, 그게 현재까지의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후퇴기로 갈 때 가장 큰 사인이 뭐였어요? 이거 대한민국 누구나 알아요. 네, 맞아요. 금리 인상. 그것도 급격한 금리 인상이죠. 특히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있었고 저희 나라 금리 인상 있었어요. 요거를 굳이 지금 상승 사인 말한다면서 왜 얘기하느냐? 그 포인트에 상승 사인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나이스가 뽑은 상승 사인 첫 번째, 미국의 금리 인상 들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 금리 동결을 미국보다 먼저 있고 계속 금리 동결하고 있죠. 미국도 현재 동결은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부동산에서 사실 크게 전체적인 하락을 겪었던 때가 굳이 따지자면 IMF 금융위기 때가 있었고 세계 금융위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2008년, 9년도에. IMF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말 큰 문제였지만 대한민국에게만 속한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바로 시장이 좀 정상화된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금리 문제는 어찌 보면은 IMF 때의 금융위기보다는 세계 금융위기 때하고 비슷해요. 우리나라만 좀 잘하면 되는, 우리나라 경제만 좀 잘 회복되고 잘 돌아가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세계 전쟁이라든지 미국 금리라든지 이런 게 다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사인으로 미국 금리 인하 꼽겠습니다. 요건 아직은 가셔야된 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지켜봅시다. 두 번째 상승 사인. 제가 여기 몇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왔는데, 분양 연기, 사전 청약 취소, 공공임대 분양 취소, 연기, 택지 계약 취소, 민간 아파트 분양 최근 10년간 최저치, 건축 허가량 감소. 이게 지금 제가
매일 보는 경제신문지에서 뽑은 키워드들이에요. 최근에 본 신문에서 꾸준히 올라오는 키워드들이 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공급 부족해. 앞으로 공급 부족할 거야. 이 이야기를 꾸준히 하고 있어요. 이 공급이 지금 되고 있지 않은 게 당장 올해 안엔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언제 나타났냐? 사실 이게 23년도부터 계속 나왔던 키워드들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3년이니까 뭐 26년도, 빠르면 25년도부터 그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정말 숨통이 조이게 되는 일들이 올 겁니다. 공급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 전세가만 오를 수도 있고 이제 그러면 그 다음 키워드를 볼게요. 그 다음 지나이스가 가져온 상승 키워드 세 번째는 전세가 상승입니다. 지금 40주 넘게 계속 상승하고 있죠. 전세가 지금 지방까지 상승하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체크했던 소도시까지 전세가가 상승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전세가가 오르면 매매가를 밀어 올리고 아니면 전세가가 바로 뭐 매수세로 돌아서고 그게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정말 집을 너무 안 사고 사실 전세가율이 한 70%, 80%, 90% 되도록 또 안 사고 버틴 사실 그때 너무 무시무시한 걸 봤잖아요. 그런 시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전세가가 올라가는 게 무조건 다 매수 수요로 전환되는 거는 아니에요. 지금 현재 전세가가 높은 거는 어찌 보면 공급 부족보다는 금리가 높아서 매수하기 어려운 거 그리고 가장 큰 영향은 하락장이잖아요. 쉽게 집을 사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전세로 버티는 수요가 많단 말이죠. 그런데 전세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하락이 끝나거나 아까 첫 번째 키워드로 드렸던 미국 금리가 인하를 하고 대한민국도 동결해서 금리를 인하를 했다. 그러면 이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을 되는 시점이 올 거예요. 그 포인트가 있어요. 그때가 정말 상승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전세가 상승은 오히려 정말 더 걱정을 해야 되는 게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주택시장에 큰 축을 가지고 있었던 빌라 시장이 지금 다 죽은 거 아세요? 빌라 전세 절대 안 들어가려고 하죠. 아시죠 왠지? 네, 전세 사기 기승을 부렸던 빌라 누가 들어가고 싶겠어요. 다만 5천, 6천, 7천이라도 피 같은 돈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그 전세 수요가 다 아파트로 가거나 월세 수요로 바뀌어 있는 상태라서 전세 상승은 더 심해질 거고 공급 부족이 전세 상승을 더 가져올 거고 그러면서 시장이 좀 온기가 돌고 금리까지 내린다면 이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하면서 당연히 상승을 가지고 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나이스가 뽑은 상승 사인 네 번째, 미분양의 급속한 감소. 제가 청약 얘기를 가져올까 하다가 사실 지금 청약은 굉장히 좀 양극화가 심해요. 잘 되는 곳은 메이플자이처럼 400대 1. 이거는 뭐 앉아서 7억 로또 청약이었으니까 그럴 수 있죠. 지금 그 정도의 로또가 아니더라도 입지 좋은 곳, 대단지, 정말 분양가가 괜찮다 싶으면 미친 듯이 달려들어서 60, 70대 1 정도 지금도 가볍게 나오고요. 그렇지 않은 곳들은 미분양이 줄줄이 중공업 미분양까지 나오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가장 시장이 정직한 그런 부동산 시장을 저희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미분양이 줄어든다. 근데 여러분이 살고 계신 도시에 미분양 많다고 그리고 절대 안 줄어준다고 무조건 걱정하지 마시고 그 미분양의 실체를 파악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원하는 한 최소한 6, 7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인지 아니면 저기 구석에 있는 잘 이름도 모르는 무슨 생수 오피스텔 이런 것만 미분양으로 쌓여 있는지 사실 그런 거는 별로 수치가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하는 것이 시장에 큰 영향이 없어요. 누구나 원하는 아파트의 미분양이 늘어나는지 아니 줄어드는지 아니 급속하게 줄어드는지 급속하게 줄어들기 시작한다면 상승 사인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후퇴기 안에 어딘가에 있는데 저점은 누구도 몰라요. 그렇지만 다시금 회복기를 향해서 가는 그 포인트들 제가 말씀드린 4가지 포인트 짚어보면서 앞으로 시장 여러분도 한번 같이 전망해 보면 어떨까요? 4가지 포인트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의 금리 인상, 또 한국의 금리 인상 가져오겠지요. 두 번째, 공급 부족. 지금 이미 너무 많이 사인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시장에는 확실하게 반영이 안 됐죠. 진짜 제가 이번에 정규 강의 새로 촬영하면서
아니 샘플로 청약 경쟁률을 뽑으려고 해도 분양을 한 데가 없어가지고 그 1년 전까지 데이터를 가져와야 될 정도로 공급이 없어요. 이게 시장에 나타나기 시작할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공급 부족은 이미 실현됐고 이게 가격의 상승을 가져오는지는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지켜봅시다. 세 번째, 전세가 상승. 지방 소도시까지 지금 전세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지금 전세가 상승은 하락장에 집을 안 사겠어? 그 수요와 금리가 높아서 집 못 사겠어? 수요가 같이 뭉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갈지, 금리가 내려오거나 하락장이 좀 마무리되는 분위기가 보인다? 보합으로 간다? 근데 전세가가 계속 오른다? 그럼 이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되는 포인트가 올 겁니다. 그때 같이 한번 지켜볼까요? 네 번째, 미분양의 급속한 감소. 청약도 계속 지켜보시고요. 청약이 좀 괜찮은 단지가 미분양이 나는지, 이제는 그러지 않은지 그 부분을 보세요. 대구같이 공급 많은데도 최근에 또 분양을 했더라고요. 그런 곳들을 한번 청약 경쟁률 체크해 보시고 미분양이 났는지, 미분양이 줄어들고 있는지 함께 체크해 보면서 진짜 이 바닥을 찍고 회복기로 들어가는 시점 같이 한번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하시려면 아시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하고 댓글에다가 제가 칠판에서 이렇게 하는 거 어떤지도 좀 써주세요. 너무 이상하다, 다시 하지 마라, 그럼 저는 안 할 거고요. 재밌다, 여기다 써가면서 설명해달라 그러면 다음에 또 할게요. 저는 하라는 대로 잘해요. 여러분이 좋아하셔야지 저도 재밌게 하죠. 그러니까 꼭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도 미라클.